안녕하세요. 금일 비트코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은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조정이 진행된 구간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세부 카운팅과 전체 중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바이누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바이누 영상에서 1파 ABC, 3파 임펄스, 4파 삼각수렴, 5파동 상승으로 단기 5파동 임펄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 숏포지션 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적함으로써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바이누 1시간 차트이고요. 현재 시바이누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조정 파동이 진행되면서 현재 되돌림이 진행된 구간입니다. 이러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숏 포지션에 대한 조정 구간에도요, 항상 반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러한 반등이 조정이 끝이 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바이노의 최고점 위치에서 진행된 조정 파동의 폭은 39%입니다. 때문에 상승분이 큰 코인들의 조정폭이 크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숏포지션 진입을 할 때 추세는 크게 빠질 수 있는데 항상 중간에 반등이 나온다. 시바이노의 숏포지션 홀더 입장에서도 만약에 최고점을 잡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위치에서 보통 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홀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숏 포지션을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한 번에 내리지 못한다, 튕기면서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조정 파동의 형태가 애초에 한 번에 내리꽂는 형태는 없다. 항상 A, B, C 또는 W, X, Y, X, Z의 패턴으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해서 익절하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모양이 보여진다면 또 매수를 잡고, 또 올라가면 쉬었다가, 비율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상승의 시기가 있으면 내려가는 기간도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항상 비율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텀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날 차트에도 적용이 되고 시간봉, 분봉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바이누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쏟았다라고 할 때는 쏟은 이후에는 기다린다. 반등이 모양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또 쏟고요. 비율이 있죠. ABC에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바이누 및 알트코인들이 최저점 위치에서 반등이 급격하게 나올 때에는 실제로 최저점에 들어온 숏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안겨다 주기 위해 급반등이 나옵니다. 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 ABC 조정 파동의 끝 지점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5에서 10%의 수익이 불과 10분, 30분 사이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튀어 오르는 구간에서도 또 차익 실현이 들어오게 된다. 즉 매도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점 위치에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또 되돌림이 진행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사실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익숙하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는 저점 위치에서 37%의 반등이 진행이 되었다가 아주 빠른 시기 내에 37%의 반등이 나왔죠. 조정도 한 번에 38%가 또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또 되돌림 최근 구간을 보시면 16%입니다.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리스크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5파동이 나온 이 자리의 중파동이 3파인지 5파인지 또는 1파인지 그것은 모르더라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캔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이 자리의 중파동 값을 특정 짓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도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구간에서의 무빙을 보시면요, 9,700만 원 선까지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점 갱신을 보고 있던 시장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C를 짧게 주고 한 번 더 올리면서 오히려 강하게 높였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횡보가 나왔다면, 이런 위치에서 횡보가 나왔다면 한 번 더 올리면서 이 위치에서 조정이 왔을 텐데, 단번에 올려버리면서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는 주기를 뛰어넘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는 이제 돌파를 유도했죠. 돌파를 유도하고 마치 한 번 더 가는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자리 음봉 캔들, 첫 번째 1시간 캔들 상으로 이 음봉이 진행이 되었을 때 반등 비파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에게는 대부분 ABC 정도는 아실 겁니다. ABC 정도는 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을 통해 ABC 또는 익스펜디드 플랫 또는 불규칙 플랫 등등 어찌 되었든 내려가는 파동은 새 파동으로 내려간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하나의 조정 파동 전체가 다시 하나의 A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죠. 지금 자리에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 조정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어떤 상승분에 대한 조정 파동이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또는 현물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B로 상정되는 A파의 저점은 매도의 기준점이 되는 자리였다. 이것은 누구라도 동의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A파 이탈 시에는 C 하락 컨펌이다. 그래서 A파의 위치가 이탈됐을 때 C 하락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최소한의 값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왔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상승분에 대한 조정인가, 만약에 2월 26일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라면 되돌림의 폭을 여기서부터 피보나치를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전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라면, 전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라면 피보나치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찍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리스크는 이 피보나치를 활용한, 즉 최저점 위치에서부터 진행된 상승 파동에 대해서 되돌림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월 중순 이후까지 매수를 기다리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라면 이번 주 또는 이번 주 말 정도의 조정 마무리의 형태를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여기서 뭐 한 번 내려왔다고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가셔라. 매매를 급하게 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최고점 매수가 들어오고 한 번에 모든 비중을 들어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매매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세부 카운팅, 조정 파동의 형식을 이해하신다면 한 번에 떨어지지는 못한다.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은 최근 구간에서 단기간에 빠른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69,000달러까지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7만 달러까지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매도가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구간이고요. 자, 이후로는 이제 8만, 9만을 향해 트라이하는 구간이다. 그러나 중간에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구간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38,000부터 69,000달러까지 두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략 77%의 상승이 진행이 된 구간인데요. 비트코인이 전체 5파동이 모두 나온 것이라서 지금부터 ABC로 크게 빠지는 자리라고 할 때 어떻게 빠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가격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카운팅 경우의 수 지금 두 가지죠. 전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다와 직전 상승 구간에 대한 되돌림이다. 이 두 가지 구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근거가 빈약한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구간에서의 무빙을 보시면요, 강하게 내리꽂았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하게 내리꽂는 구간에서는 A파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A에서는 쉽게 한 번에 내려가지 잘 못합니다. 항상 이런 급락 조정이 나올 때에는 일반적으로 C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익스패니드 플랫에서 고점을 높이고 다시 한번 강하게 내리꽂는 익스패니드 플랫의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고점 돌파를 보여주고 매수세를 부추김과 동시에 거꾸로 내리꽂으면서 매수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에게 리스크를 안겨다주는 A, B, C 파동 패턴이라면 지금 전체 조정은 마무리가 되었을 수가 있다. 이 최고점을 여기에 부여하느냐 여기에 부여하느냐 이 차이가 향후 결과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점에, 즉 조정이 시작된 위치에 최고점의 파동을 부여하는 것과 조정의 시작점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습관들은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항상 시작점이 어디냐, 상승이 진행이 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공통 상승 구간이다. 다만 끝 지점이 바뀌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통 상승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를 시작점으로 본다면요, A 반등 B파 그리고 C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파동을 볼 수밖에 없다. 파동의 정석적인 해석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익스패니드 플랫의 가능성이 있고요. 5파동 상승이 나온 다음은 ABC로 떨어지죠. 자, ABC로 떨어질 때에는 A, B, C로 무난하게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파동에서 나올 수 있는 파동 패턴의 경우의 수는 ABC 또는 1, 2, 3, 4, 5죠. 5, 3, 5 ABC냐 3, 3, 3 ABC냐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자리에 분봉상 무빙을 보시면 이 자리에 5, 3, 5 ABC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1, 2, 3, 4, 5로 주고 반등을 준 다음에 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가 이미 ABC라서 여기서 ABC를 주고 반등 이후에 3월 7, 8일경까지 56,000달러를 찍고 첫 번째 A를 만든다. 두 번째 다시 한번 333 B 3 3 3의 형식으로 반등을 주고 또 내리는, 한 번에 못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에 못 올리듯이 내리는 것도 한 번에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도 봐야 하고요. 이것을 전체 카운팅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옆으로 누워지는 형태가 진행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런 패턴입니다. 관건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한 번에 내리지 못한다. 이런 디테일을 따지게 되는 자리로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파동의 패턴들 한 3-4가지 정도를 숙지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난해했을 수 있는데요. 가격적으로 보면 무난하게 1차, 2차를 상정하시면 된다. 결국에는 중간에 경로가 어떻게 되든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게 될 것이다. 관건은 이제 이 자리까지 주느냐, 한 번 더 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최대 조정 파동이 경우의 수로서 조정이 크게 ABC, 1, 2, 3, 4, 5, ABC로 진행이 될 때 시바이누와 동일한 파동 패턴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세부 카운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최대 리스크입니다. 매매는 항상 최대 리스크를 상정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처음 설명드렸던 시작점이 이 자리에 대한 되돌림이다 라고 할 때에는 지금 구간에서 곧바로 조정 마무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익스패니드 플랫으로 강하게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직전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급락 조정, 즉 한번 매수 포지션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지금 위치는 또 한편 숏을 유도하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파동에 대한 2파동 조정 마무리 이후 3파동 상승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1, 2, 3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작점 위치, 즉 상승 파동의 시작점으로 간주되는 8,500만 원, 이 자리를 기준으로 신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차트로는 차트의 형태가 다소 다르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래소마다 상이한 최저점 위치에 손절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차트는 이 자리를 깨지 않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시장가로 던져지면서 호가가 아래로 긁혀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각 사용하시는 거래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업비트 원화 차트를 기준으로 직전 상승 구간에 대한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고점 돌파가 분명히 가능한 지점입니다. ABC의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승이 진행될 때 항상 매매에서는 자동적으로 반등 비파 이후에 C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상정을 하면서 올라간 다음에는 평단에 걸어 놓는 겁니다. 제가 항상 떨어지는 자리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올라간 다음이 위험하다. 그럴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이오타가 대표적이죠.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은 윗꼬리가 길게 발생하면서 단기간에 시세 분출을 확 주는 이런 윗꼬리가 위험한 겁니다. 3, 40% 상승이 쭉 올라가는 이 윗꼬리는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 내려갈 때는 위험하지 않죠. 내려갈 때는 매수를 잡아야 하는데 올라갈 때 특히 윗꼬리가 빠르게 달리고 내려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도가를 걸어 두셔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동값 터치죠. 매도가 도달입니다. 매도가 도달이고 다음번 매도가를 도모하는 구간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시바이노와 아이오타를 통해 설명드리는 알트코인들의 형식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시장이 눈에 들어오시는 때가 올 겁니다. 물론 어려운 구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처음 진행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매매를 조금 해본 사람들의 수익률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선물 차트와 현물 차트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비트코인이 반등의 형태를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가 가능하다. 이 자리를 깨게 되면 A, B, C의 패턴을 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진다면 7천 후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줄 것인가, 이것이 이번 한 주, 다음 주까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